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FRQ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볼게요. 자, 크리스틴의 핀포인트 FRQ, 만점으로 가는 FRQ 퍼펙트 스코어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점이요? 아유, 너무 과장됐다. 아유, 광고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FRQ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 더 쉬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컬리지 보드가 원하는 FRQ의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리서치 페이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관건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 리서치 페이퍼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냥 뭐 short answer로 그냥 답을 썼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이제는 연구 논문을 아예 제공을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좀 축약되고 쉬운 거를 제공하죠. 하지만 연구 논문의 기본 틀을 갖춘 그런 형식이에요. 자, 그것을 보고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AQ와 EBQ에 따라 다르게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면 Article Analysis Question, 자, AAQ라고 하죠. 이거는 연구 분석 중심입니다.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문제는 그냥 다 이미 알려줘요. 그 정해진 문제를 토대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BQ, Evidence Based Question, EBQ, 이건 어떻게 보면 좀 SAT 리딩과 비슷하다 그래야 될까? 여러 지문이 제공되는 것처럼 공통된 주제의 리서치 페이퍼 3개를 제공합니다. 그걸 이제 빠르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클레임으로 잡을 것인지, 클레임으로 이렇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클레임을 어떻게 에비던스로 뒷받침하는가. 클레임 찾고, 에비던스, 여기에 해당하는 에비던스 찾고, 여기까지는 진짜 무슨 리딩 있는, 리딩 테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이 에비던스가 이 클레임과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독자를 설득해야 돼요. 이 채점 매기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까지 배운 여러분들의 지식이 다 활용되죠. 각종 theory, term, 뭐 컨셉 이런 게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철저하게 내용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내용을 중심입니다. 여기는 분석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AAQ는 형식이 중요하고 EBQ는 내용이 중심인 거죠. 자, 여기에 맞게 다르게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FRQ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각각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솔루션을 보면요. Article Analysis Question의 솔루션은 자, 물론 여러분들이 AAQ 한 문제 풀고 그다음에 EBQ 풀고 이렇게 나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좀 감 잡기가 어려워요. AAQ 문제를 연속으로 10개를 막 계속 풀다 보면 이제 딱 문제만 봐도 이거 뭐 문제에 답을 하라고 이렇게 클로를 숨겨놨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연구 논문을 연속적으로 배치해서 AAQ 유형을 집중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유형별 마스터가 딱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 방법을 포괄하는 연구 페이퍼를 제시하는 거죠. 뭐 익스페리먼트나 서베이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컬리지 보드가 샘플로 제시한 문제들을 보니까 이걸로만은 이제 안 돼요. 그리고 뒤에 EBQ에서는 소스를 3개나 제시하는데 거기에 어떤 형식의 글이 섞여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컬리지 보드가 샘플로 제시한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응용해서 과제 익스페리먼트, 필드 디자인 익스페리먼트, The Within Subject Design Experiment를 다 포괄했고요. 또 survey도 뭐 Factual Survey, The Cross-Sectional Survey 이런 다양한 survey들을 포괄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강의 듣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 테이블리 차트를 사용해서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요.
당연히 문제 유형별 분석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는 이렇게 파란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분석을 하고 연구 논문의 단락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여기 있네.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스킬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문제 유형에 관련된 답을 찾는 능력. 그래서 답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정보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는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Research Method 묻고, Operational Definition 묻고, 뭐 Difference 해석하라 그러고, Ethical Guideline, Generalizability, Hypothesis를 Support 하나, Refute 하나. 이렇게 문제를 다 알려줘요. 10개 연속으로 하면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EBQ 솔루션은 뭐냐면요. 리서치 페이퍼스 3개를 읽고 공통된 주제 파악을 길러주죠. 공통된 주제 파악은 보통 앞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퍼를 분석해야죠. 보통은 이제 좀 노멀, 좀 평범한 미들 레벨로 나오면 이 공통된 주제에 맞게 일관성 있는 소스가 나와요.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리고 이미 샘플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제시했고요. 서로 컨트라딕터리한 리절트를 낳는 그러한 소스를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스 1은 A라고 결론을 냈는데 소스 2, 3에서는 A라고 내지 않고 A의 반대의 컨트라딕터리한 리절트를 내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내가 에비던스로 쓸까? 그러면 찬성하고 싶은데 찬성에 해당하는 에비던스 리절트 한 개밖에 없네. 고민되죠? 그러한 contradictory evidence를 사용하는 소스를 어떻게 다뤄서 글을 쓰는가. 이런 것들로 좀 심화돼서 실제 문제에 맞게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하면서 실제 컬리지 보드가 제시하는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문제를 내고 이렇게 심화 문제를 다뤄보는 거죠. 네, 심화되기도 했고 실제 샘플에 있기도 했고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소스의 에비던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이제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레임을 세우고 그를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를 각 페이퍼에서 빠르게 찾기. 네, 이거는 훈련을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딱딱 들어오게 이거를 에비던스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엑스플러네이션을 하면 되겠다. 눈에 딱딱 하이라이트 돼서 들어오게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찾는 능력을 길러주고요. 자, 에비던스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설명. 이 이론적 설명 능력이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이죠.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도 잘 듣고 MCQ를 풀 수 있는 개념 이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 이 강의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잘 나오는 주제들이 있죠. 제가 여기서 내는 예시들은 시의적절하면서 여기 나오는 글들이 다 좀 시험에 나올 법한 주제들을 다뤄요. 자, 그래서 그 나올 법한 주제에 맞게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개념을 주로 예를 들면 좋겠더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의 연구 논문의 내용은 당연히 EBQ에 해당하니까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연구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 방식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병행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공통된 주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클레임, 그 다음에 에비던스 찾기, 그 다음에 심리학적 지식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걸 하나 더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에비던스를 하나 더 찾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답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문제들은 시험에 나올 법한 주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컬리지 보드가 제시하는 방식에 맞춰서 그걸 응용한 문제들입니다. 자, 집중적으로 열심히 리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FRQ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고득점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나온 거를 미리 이제 써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도 참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강의를 쭉 듣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생긴 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RQ의 칼리지 보드가 제시하는 FRQ 방식의 그러한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글을 접해보시고 연구 디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자기의 클레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자, 그런 집중적인 능력을 길러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입니다. 여러분들과 벌써 AP Psychology Free Response Question AAQ를 할 시간까지 같이 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Free Response Question을 조금 어려워하죠? 왜냐하면은 개념을 다 이해하고 MCQ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그것을 이제 FRQ에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거의 AP Psychology의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다 안다고 해서 FRQ를 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FRQ가 요구하는 방식의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그 문제의 답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 그게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더 쉽죠. FRQ에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bring up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일일이 디스크라이브 한다. 그런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라이팅이라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연하죠. 근데 AP Psychology의 FRQ는 어떤 식의 질문을 할지 이미 나와 있고 또 그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차근차근 그 기본 요령을 알고 또 어떤 프로토콜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신다면 FRQ를 잘 볼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RQ 이제 에세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AQ, Article Analysis Ques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시된 리서치 페이퍼를 읽고 그 리서치 메서드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페이퍼, 그 스몰 페이퍼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읽고서 여기에 어떠한 리서치 디자인이 쓰였나, 어떤 리서치가 쓰였나, 그거를 일단 identify, 분별하고 그 디자인을 분석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이미 다 나와 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the other type of FRQ가 또 있죠. 그건 evidence-based question, EBQ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 페이퍼들이 나와요. 3개가 제시됩니다. A, B, C 이렇게 3개가 제시되는데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정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그 클레임에 맞는 에비던스를 찾으면 돼요. 자, 요거는 AAQ를 끝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AAQ에 제시된 스몰 페이퍼가 이제 다른 종류겠지만 그런 스몰 페이퍼가 3가지가 나오는 게 EBQ니까 양에서 벌써 이렇게 약간 쫄 수 있어요. 어머, 이렇게 3개나 언제 읽어? 하지만 그 너무 또 겁먹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클레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클레임에 참고될 만한 거를 찾아내고 또 그거를 support 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어디서 찾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AAQ예요. AAQ Solution, 사이언스 프랙티스에서 배운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 디자인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estion 1. 이제 AAQ 문제를 이제 10개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그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question 1부터 들어갑니다. Your response to question should be provided in 6 parts. A, B, C, D, E, and F. 문제가 6개란 얘기예요. 자, write the response to each part of the question in complete sentences. 키워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 프레이즈만 쓰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full sentence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FRQ 문제는 항상 full sentence 잊지 마세요. 자, use appropriate psychological terminology. 여러분들 웬만하면 psychological terminology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배운 term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는 티가 나죠. 이 AP Psychology FRQ는 아는 티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터미널러지를 최대한 써라. 여러분들의 언어와 풀어 쓰는 언어로 바꿔 쓰지 말고 터미널러지를 쓰고 그를 응용할 때 그를 풀어서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일단 term을 써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using the source provided. 이제 앞으로 small paper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잘 읽고서 이 아까 말씀은 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간단하게 스키밍 할까요? 자, identify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e study. 자, identify the research method. 이것이 survey인가, experiment인가, 뭐 natural observation인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의 experiment 아니면 correlational study의 survey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제 말 듣고 읽지도 않고 익스페리먼트 쓰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언급이었어요. 하여튼, 리서치 메서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문제가 항상 먼저 나온다. 그 다음, B. 여기 A, B, C, D, E, and F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쉽겠죠? 자, A. identifying 문제다. 자, B. state operational definition with executive functioning. 자, operational definition.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 거라는 얘기예요. 개념을 배웠으니까. 하지만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면 operational definition은 주로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특히 dependent variable이 많이 문제시 됩니다. 자, dependent variable을 셀 수 있는 개념, 과학적 empirical study, 증명 가능하게. 자, 과학적인 증명 가능한 연구에서 주로 measurable, 측정 가능한 number로 바꿔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에서 증명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측정할 수 있는 단위, 그러니까 수로 주로 측정하는데 그런 넘버로 바꿔요. 베리어블을 넘버로 바꿉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을 넘버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하는 거를 operational defini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operational definition 주로 IBDB, experimentation IBDB 구별이 되죠. 그때 주로 IB도 나올 수 있지만 IB는 좀 쉽고 좀 대부분 어렵게 문제를 내니까 이 dependent variable을 operational definition으로 물어본다. survey에서는 여러분 IBDB란 말 쓰면 안 돼요. survey에서는 그냥 variable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survey에 두 개의 variable을 correlate, relate 되나 안 되나 보잖아요. 그때 one variable를 operational definition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뭐 IBDB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이제 페이퍼를 읽어보면 알겠죠. 자, 그다음 C. Describe what the difference in mean. 이제 주로 mean의 difference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니까 SD가 중요한 게 아니라 standard devia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mean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mean difference indicates for the immediate recall task for the multivitamin group as compared to placebo group. multivitamin, 바이라민을 먹이느냐 아니면 컨트롤 그룹으로 플라시보를 먹이느냐. 그러면
멀티바이라민을 먹은 그룹과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이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트리티드 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멀티바이라민이라고 지금 추정이 가능하네요.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멀티바이라민을 먹었느냐 컨트롤 그룹으로 비교하기 위해 안 먹었느냐. 근데 약이니까 플라시보를 주로 쓰죠. 그냥 안 먹게 하지 않고 플라시보를 쓰는데 플라시보를 주로 컨트롤 그룹으로 씁니다.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이 컨트롤 그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IB는 멀티바이라민을 먹었냐 안 먹었냐 거기에 따른 immediate recall이 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여기 제가 이제 페이퍼를 미리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멀티바이라민을 먹고 안 먹고에 따른 executive function이니까 immediate recall을 보는 거예요. 네, 메모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것들이 dependent variable이 되고 이제 요 멀티바이라민이 IB가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고 뒤에 페이퍼로 확인해 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멀티바이라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immediate recall의 차이가 나는가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describe 해라. 그럼 IB의 다른 different condition에 따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멀티바이라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른 result, 결과가 뭐예요? 여기 나온 immediate recall의 차이.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입니다. 자, AAQ question 9 들어가겠습니다. 자, identify the research method. 자, state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mental health in this study. 자, 여기서 보시면 research method와 operational definition 뭐 이런 거는 이제 participant에도 나올 때가 있고 주로 이제 method 섹션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explain what scatter plot. scatter plot은 correlation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그래프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 scatter plot이 나왔다는 거는 이 연구 결과가 relationship, correlation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scatter plot. 자, 그래서 그 relationship을 해석할 때 이 scatter plot을 응용해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SNS usage와 mental health의 관계.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dentify one ethical guideline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ethical guideline이 이제 여기서 왜 이것이 중요하고 적용되는지 why도 설명해라. 항상 뭐 ethical guideline이 뭐가 있다 하고 딱 끝내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이유 같은 걸 설명하면 더 이렇게 좀 질이 좋은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explain the whether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의 해석은 correlation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F. The extent to which the research findings generalizability를 체크해보는 요건 이제 participant에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ocial networking service. 뭐 SNS는 뭐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뭐 이런 것들이 adolescent 혹은 young adult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다양한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mental health에 영향을 준다라는 우려가 있다. 자, 과도한 SNS usage 사용은 뭐 어떤 그 depression, anxiety, lower self-esteem에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이 연구는 examine the relationship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선 연구들의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amount of time spent on SNS, the individual mental health를 두 가지를 알아보겠다. 자, participants. 자, 120명의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뭐 high school, college 다 포함했고 나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sample includes both male and female. 다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local school and university에서 학생을 select했다. 그냥 participation was voluntary. 정보를 주고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ample consists of primarily of relatively balanced gender distribution. gender distribution도 balance. 뭐 남자 여자 다 참여했고 SNS usage 레벨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다양한 레벨을 포함하고 있다. demographic characteristic을 보면요. 자, age는 다음과 같고, 그다음 gender, 거의 비슷하네요. 정말. education level, the average daily SNS usage. 다양한 wide range로 포함하고 있다. 자, method. The study used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네, 그 중에서 correlation은 뭐 naturalistic observation, survey, 뭐 case study 다 있지만 뭘까? 뭐 survey죠. 자, participant completed to self-report the questionnaire. SNS usage was measured by asking participants to report the average number of hours per day they spent using social mass media platform. mental health was measured using 뭐 이거는 이제 reported 한 거를 얼마 뭐 시간을 체크했겠죠. 그래서 뭐 아주 많이 한 사람은 뭐 레이팅 넘버를 많이 주고 뭐 10시간 이상은 뭐 5점. 그다음에 보통이다는 뭐 3. 뭐 이렇게 레이팅 넘버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ental health의 상태는 퀘스처네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관련된. 그래서 questionnaire assessing symptoms such as stress, anxiety, a depressive mood with a higher score. 그럼 점수가 높다는 건 이 questionnaires 점수가 높다는 건 정신 건강이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igher score means a poorer mental health. 자, 그래서 뭐 correlation 봤으니까 가장 많이 보는 상관계수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겠죠. 그래서 SNS usage and mental health score의 relationship을 보았다. A result and discussion. The result shows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좀 positive correlation이 moderate하다. 자, 그리고 SNS usage and poor mental health score. 자, 여기에서 얘가 바로 피어슨 correlation coefficient. 뭐 요 정도 나오면 4, 5, 마더리타라는 말이 꼭 붙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100개 중에 한 개만 이제 100개 중에 한 개보다 적게 coincidence, 우연히 by chance가 나온다는 건 이건 뭐야? 결과적으로 우연일 확률이 적으니까 이 리절트의 결과는 not by chance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tatistical significant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his indicates that as the amount of time spent on SNS increased, correlation의 해석은 increase, decrease 이런 말 많이 나오죠. mental health problem increases. 그러니까 positive지.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mental health도 더 심하게 안 주기. 멘탈 헬스의 문제가 더 심해진다. 자, correlations was statistical significant. 그러니까 P가 이렇게만 작아도 statistical significance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당연히 이런 게 나오면 요 말을 써줘라. 그리고 not by chance 써라. 그것만 딱 쓰세요. statistical significant and not by chance. 자,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는 positive correlation인데 뭔가 그 moderate한 얼마나 두 개의 variable이 correlate 되었냐, 얼마나 relation이 있냐, moderate한 수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 나오면 요거 해석. So suggesting that the relationship was unlikely to be due to chance. 자, statistical significance가 있는 이 결과가 not by chance다. 우연이 아닌 실제로 정말 SNS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객관적인 데이터 써줬고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캐터 플롯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해석을 좀 더 이어가면은 결과 해석이 나옵니다. Th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level of SNS usage are associated with poorer mental health. 자,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poorer, mental health가 안 좋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그거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죠. 사실은 이 correlation은 두 개의 베리어블이 얼마나 밀접한가, 관련성이 있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뭐 추정이죠.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가 뭐 비교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뭐 예쁜 사람들 보다가 자기 보면 자기 못생겨 보이고 막 그러니까 unrealistic standard랑 이제 그런 거에 노출돼서 그렇다. 뭐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들어갈게요. 자, study use the correlational research를 사용한다. 자, 그렇게만 쓰면 되는, 그래서 이제 correlational research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survey를 써야 되는데, survey를 여러분들 꼭 써주세요. 왜 뺐을까? 네. 자, survey를 쓰고, one kind of correlational research 이렇게 쓰면 되죠. survey,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자, research measure the two variable. 네. 그 two variable의 relationship을 측정한다. 뭐 manipulating 하거나 random assignment 없다. 여기 또 하나 쓰면 뭐 random assignment가 없다. 이런 말 쓰면 되겠네. 너무 간단하게 썼다. 근데 나의 기준은 이렇게 full answer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건데 요것만 써도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AAQ를 잘 끝내고 이제 EBQ로 넘어왔어요. 자, EBQ는 그 페이퍼가 3개나 나와서 source 1, 2, 3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기도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어떤 면에서 더 쉬워요. SAT critical reading을 읽듯이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페이퍼를 잘 읽고 여러분들의 claim, 메인 아이디어를 잡고 거기에 그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supporting evidence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이 evidence가 이 클레임을 support 하는가에 대한 explanation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임 찾고, 클레임을 하고, 그 다음에 supporting evidence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evidence가 이 클레임을 support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배운 psychological knowledge와 term, definition, concept, theory, perspective에 관련된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를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공부한 양, 지식의 양, 또 얼마나 이해했는가, understanding을 체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앞에 AAQ는 철저하게 페이퍼를 통해서 experimental design, 뭐 research design, 뭐 survey 이런 연구 방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understanding, knowledge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뭐 형식도 없고 어떤 특정 형식의 얽매기보단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측정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question 1. 자,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evidence-based question. 자, 에비던스를 찾고 그게 왜 에비던스인가를 설명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본다. 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연구 디자인의 형식은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Using the source provided, develop and justify an argument. 뭐 클레임 만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주제는 주어집니다. The best time for school to start for student in grade 6 to 12. 자, 6 to 12의 그 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시간이 가장 최적의 베스트 타임인가? 자, A. Propose a specific and defensible claim.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클레임을 세우셔야 돼요.
이 글을 잘 읽고 내가 어떻게 클레임을 정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지만 에비던스를 찾기 쉬운 걸로 클레임을 잡아야 된다는 건 그 요령은 다 아시죠? 자, claim based in psychological science that respond to the question. 자, 한마디로 클레임 세우세요. 자, B. Support your claim using at least one piece of specific and relevant evidence from one of the source. 자, 이제 여러분들이 support your claim을 하세요. support를 하세요. 뭐로? 적어도 여기 나온 evidence, 이 source 1, 2, 3에서 제시되는 여러 result, 데이터를 통해서 evidence, 적절한 evidence를 찾아서 support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의 지식, 그 파워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Explain how the evidence from part B1. 자, 여기 앞서서 제시한 그 evidence가 support your claim, support your claim을 한다.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죠. 뭘 통해서? Psychological perspective. 여러분들 뭐 sociological, biological, evolutionary 뭐 다양한 perspective을 배웠잖아요. humanistic, 뭐 그 다음에 cognitive, 뭐 이런 cognitive, 뭐 humanistic perspective, 뭐 이런 다양한 perspective로 인간을 설명하는 그런 perspective를 이미 배우셨죠? 그런 cognitive perspective, 뭐 인지, 뭐 얼마나 아는가로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sociological, social interaction으로 설명할 수 있고 뭐 그런 이런 perspective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theory, concept 여러 가지 그 psychological term, 뭐 research, finding 한마디로 지식이네. 이제까지 개념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이 evidence가 왜 claim과 관련성이 있고 클레임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라. 자, 여기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설명하면은 못하러 소스 1, 2, 3를 제공했겠어요. 이런 걸 하나 더 하게 됩니다. Support your claim using an additional pieces of specific and relevant evidence. 하나 더 해라. 하나만 보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앞서서 얘기한 걸 또 얘기하지 말고 from a different source. 이 part B 앞서서 한 거랑 다른 걸로 또 evidence를 제시하고 그 evidence가 왜 evidence가 되는가 그거를 설명해라 이거죠. 자, 여기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C에서 one more evidence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support your claim using a different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ory, concept, psychological term, research finding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클레임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클레임을 설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찾아서 설명하는 능력, 또 에비던스 찾아서 설명하는 능력 이렇게 두 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클레임, 에비던스, 설명, 클레임, 에비던스, 설명 이렇게 두 번 보겠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연구 페이퍼, 리서치 페이퍼를 제공하지만 그 연구 디자인 자체를 분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그 지식에서 끌어다가 anyway 어떻게든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서는 좀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네. 앞에서 막 연구 디자인 뭐 분석하듯이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대충대충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읽는 거 같이 볼까요? Source 1, Introduction. 여기서는 뭐 Hypothesis도 알 수 있고 연구의 그 핵심 토픽, Main Idea, 그 다음에 연구 주제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Researcher investigated effect of change in school start time on students in elementary and middle and high school. 자, 여기서 시간대, 등교 시간을 수업의 시작 시간이라고 할게요. 수업의 시작 시간을 바꾸는 것의 효과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Effect.
를 조사해 보고 싶다. 이렇게 주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이펙트는 특히 뭐로 이제 집중을 했냐면 academic performance. 역시 성적이겠죠. 그 다음에 sleep. 여기서 뭐 sleep qual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leep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겠다. 자, 연구 주제 우리가 체크했죠. 자, 그 다음 participant. 이 AAQ에서는 participant가 ethical guideline, 뭐 이 participant를 어떻게 다뤘나. 또 뭐, 특히 그 representative sampling. representative하게 샘플링을 잘 뽑아서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generalizability가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체크할 때 우리가 participant를 끊임없이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generalizability 체크하지도 않고 ethical guideline 보지도 않아요. 그 연구에 우리가 에비던스로 제시할 만한 지식을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 페이퍼를 읽는 거는 연구 주제는 당연히 클레임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클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비던스, 지식의 조각을 찾자. 그리고 그 지식의 조각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지식의 조각을 찾을 때 파리스펀트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대충 파악만 하던가 그렇게 해서 읽어야지 꼼꼼하게 일단 시간이 모자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미네소타에 8개의 학교를 했고 총 뭐 이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인구 비율이 이렇게 다양하다. 자, 빨리 넘어가죠. 네. 자, 그리고 뭐 남녀 비율, gender ratio도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뭐 그래서 네, 됐습니다. 요 정도. 그레이드 레벨도 다양하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 method. method는 뭐 그 자체의 연구 디자인을 분석하지는 않으니까 이 자체를 꼼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도대체 무슨 연구를 진행하는 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크리스틴입니다. 자, 오늘 퀘스천 5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퀘스천 5에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요? 아주 재밌는 주제네요. Effectiveness of incorporating path therapy into mental health to improve patient well-being. 자, path therapy. path로 치료를 한다. 재밌는 개념이에요. 자, 요것이 path therapy를 도입하면 이제 mental health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well-being을 높여주나? mental health를 건강하게 하나? 같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클레임 제시하고 하나의 그 source에서 evidence 찾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이론을, 개념을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perspective,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term에서 또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다른 source에서 evidence 찾으시고 그거를 또 다른 아까와 B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introduction, 뭐 anxiety가 뭐 어떠한 뭐 hospitalized, 뭐 입원한 애들, 갑자기 집에서 입원하자, 거기 수술한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때 anxiety가 일어난다. 여기에 어떠한 non-pharmacological, 약을 쓰지 않고, 약을 쓰지 않는 치료법. 그러니까 이제 path therapy가 나오는 거죠. 어떠한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을 했을 때 얘들이 여기서는 animal assisted, 동물을 이용한 path therapy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접근을 해서 help reduce anxiety를 도울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comfort, emotional support를 할 수 있다는 거죠. Researcher examined whether participation in path therapy intervention would reduce anxiety level in hospitalized children. 자, comparison intervention. 이건 다른 인터벤션을 한 것에 비교해서 입원한 아이들에게 anxiety 레벨을 낮추는데 path therapy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 hospitalized children between the age of 6 to 12. 자,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Pediatrics Hospital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요 나이대 애들을 80명 모았다.
자, 그리고 자발적이었고 미성년자, minor인 것만큼 parental consent가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gender ratio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런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든가, report, race, ethnicity, 이건 generalizability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따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personal information은 confidentiality로 이제 그러한 anonymity네요. 아예 그러한 개인정보를 모으지 않았다. 개인적인 거. 그 anonymity를 보장했다는 얘기죠. 네. 자, 여기서 method,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아까 그 pet therapy의 effectiveness를 봤다. 이렇게 effect를 봤다. 이럴 때는 솔직히 cause and effect 그런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연구 디자인이 이제 experiment가 많죠. cause and effect 보니까, 그러니까 random assigned 했다는 거고. 자, 요런 건 빨리빨리 이해가 되겠죠? 중요한 정보 쭉쭉쭉쭉 파악하는 겁니다. pet therapy condition에서는 20분 세션을 interacting 했다. certified therapy죠. 그러니까 골든 리트리버가 그런 아이들과 노약자를 도와주기로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핸들러가 오겠죠. 비교 집단은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을 하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조용한 활동, 예를 들어서 리딩을 한다든가 어떤 드로잉, 아트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anxiety 레벨은 어떠한 standardized child anxiety rating scale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체크, self report를 하게 하겠죠. 그랬더니 higher score는 higher level of anxiety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anxiety가 낮아야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스코어가 높은 건 anxiety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상으로 레이팅을 했다. Rather than discu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ren in pet therapy condition demonstrated a greater reduction in anxiety score. pet therapy에 참여한 아이들이 reduction of anxiety가 나타났네요. 자, anxiety 레벨도 before intervention, after intervention, 미리 사전에 before intervention을 했겠죠. 그러니까 anxiety 레벨을 이제 before intervention을 측정해 놨다 보니까 그 미리 사전에 intervention, 이 pet therapy 전에 anxiety 레벨을 체크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nxiety 스코어를 pre-test와 post-test comparison이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됐나. 그거를 비교했더니 pet therapy하고 이 grade reduction of anxiety score가 뚝 떨어졌다. 자,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거 이제 result가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의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action with therapy animal may be an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anxiety. 자, anxiety를 이렇게 낮춰준다. 왜냐하면 동물과 서로 인터랙트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해석 계속 컨클루전의 해석이 나오니까요. pet therapy는 emotional comfort and distraction helping children cope with the stress. 스트레스 관리와 연결을 짓고 있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새로 입원하면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많은데 검사하고 CT 찍고 뇌 찍고 이러면 너무 아이들이 무섭죠. 자, 그럴 때 그런 불안해, 그런 스트레스에 어떤 그 스트레스 레벨을 디스트랙 시키거나 컴포트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에비던스를 찾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explain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problem focused coping. 스트레스 관리할 때 프로블럼에 포커스해서 커핑하는 대처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 emotion focused coping strategy가 있었죠. 여러분들 health psychology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러면 이거는 동물과 노는 거는 problem focused coping이에요. 아니면은 emotion focused coping이에요. emotion focused coping. 뭔가 자기의 정신적 긴장을 relieve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wever, the finding may not generalize 이런 generalizability 얘기하고 있고
자, source 2로 넘어갑니다. The hospital stay can place significant psychological strain. 자, adolescent에게도 병원의 입원 기록이 경험이 어떤 긴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된다. These factors can contribute to heightened anxiety. 자, 여기서 anxiety 레벨과 이제 이 병원 체류가 입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concern을 해결하기 위해서 researchers have explored non-pharmacological, 자 여기도 비의학적, 어떤 약품 치료를 약품을 안 쓰고 약을 안 쓰고 어떤 그 치료할 수 있는 접근을 택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animal assiste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주시에서 볼까요? The prison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articipation in a short pet therapy session에 참여하는 것이 would be more effective in anxiety를 낮춰준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까는 이제 뭐 6 to 12였고 여기는 adolescent 이렇게 보겠다. 누구랑 비교해서 non-animal based activity에 참여한 애들과 비교해 보겠다. 자, 여기서는 the 93 hospitalized adolescent를 봤습니다. 나이대가 이렇고요. 쿼즈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네요. 이 쿼즈 익스페리먼트는 요것도 이제 또 주기적으로 리마인드 해줘야 되겠죠. 익스페리먼트는요, 랜덤 어사인드를 해서 이쪽 그룹에, 익스페리멘털 그룹에 배정된 애들은 그때부터 펫 테라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그룹은 뭐 다른 뭐 그냥 non-animal based training을 받던가 다른 기존의 뭐 traditional treatment를 받던가 아니면 다른 뭐 독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하는 거죠. 컨트롤 그룹은. 아니면은 컨트롤 그룹은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EBQ question 8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effectiveness of implementing bilingual or multilingual education for immigrants at school to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자, 뭐 이민자들 자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홈랜드의 언어를 알고 그리고 또 미국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호스트 컨트리, 미국의 영어를 배우겠죠. 그러니까 호스트 컨트리인 미국의 잉글리시를 로 교육을 받고 자기 홈랜드의 언어인 만약에 뭐 한국계 이민자라면 한국어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바이링구얼 에듀케이션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들의 에카데믹 퍼포먼스가 높아질까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claim 하시고 그 다음에 evidence 찾고 그 evidence를 설명하고 또 다른 perspective나 source에서 evidence를 찾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urce 1, introduction. 자, Bilingual Education Act가 enactment가 되도록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많은 돈이 Bilingual Education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less than 0.5%의 펀드가 allocated 되고 그 bilingual education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그래서 limited understanding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impact of bilingual education o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and language development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바이링구얼 에듀케이션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서는 12 Bilingual Education Program에서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participant들은 이 diverse linguistic background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관에서 이러한 bilingua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또 어떠한 bilingualism과 academic achievement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method는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자, 지금까지 있는 리터러처를 종합적으로 보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They focus on standardized achievement test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a student in bilingual program. 자, monolingual 세팅과 bilingual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어떤 achievement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also examine the quality of a program. 자, 도입된 프로그램의 어떤 quality, 그리고 학생의 outcome과의 어떠한 학생들의 어떤 그 achievement와 그런 것과의 correlation도 같이 보고 있죠. 자, finding, 결과를 보면요. A student in well-implemented bilingual educ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National Norm, English Proficiency, 영어를 바이링구얼 교육을 받았음에도 영어를 되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에서 전 국가적인 전체의 놈에 맞거나 오히려 더 잘한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랭귀지의 스킬도 역시 배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아주 이러한 아웃컴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아웃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퀄리티, 프로그램 퀄리티가 밀접한 역할을 하죠. 자, 보면 English Proficiency도 높고 그 다음에 Native Language Proficiency도 같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컨클루전은 어떠한 우리가 그 에비던스 엑스플러네이션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잘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카데믹 석세스를 오히려 높여준다. 자, source 2, introduction. 자, language development는 cognitive functioning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카데믹 퍼포먼스와도 관계가 있고요. 또 이 학습과 밀접한 연관은 아니지만은 아니 학습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지만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 주죠. 아이덴티티 포메이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미그런트 백그라운드를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홈랜드 언어, 그러니까 마더 텅에 대한 프로피션시, 그리고 호스트 랭귀지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스트 랭귀지를 습득하면서 mother tongue, 그러니까 홈랜드 랭귀지의 프로피션시를 유지해 주는 것은 다양한 심리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 아이덴티티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거를 가진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정감을 토대로 학업 성적도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The present correlational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rst language maintenance. 자, 홈랜드 언어와 First Language Maintenance를 홈랜드 언어를 유지하는 것이 Cognitive Development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나. 그 다음에 Academic Achievement와의 관련성도 받고 Identity Security, 그 다음에 School Language는 영어겠죠? 영어에 대한 Proficiency에도 어떠한 관련성이 있나 보았다. 자, Participant. 자, 180 bilingual student가 참여했고요. 나이는 이렇고요. 다양한 linguistically diverse urban area의 public school을 다니고 있습니다. As parents born outside a host country. 자, 미국 바깥에서 부모들은 태어났고요. Non-dominant language at home. 그쵸? 그 다음에 이 이민자들의 그 가정에서는 원래 모국어를 원래 그 이민 오기 전에 살던 나라의 언어를 쓸 수도 있죠. 그 sample included students from a range of language background, 뭐 다양하네요. 그리고 이 여기에 52%의 participant들은 female, 48% 남자,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This study used a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을 사용했고요. 여기에서 뭐 correlation coefficient가 계산됐는데 주로 뭐의 상관관계를 봤냐면 first language를 유지하는 거가 어떤 그 each outcome과의 관련성을 보았습니다. 자, each outcome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은 cognitive development가 일단 측정이 되었고요. First Language Maintenance와 Cognitive Development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academic achievement와 first language maintenance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school language, 영어를 얼마나 잘 습득하느냐와 모국어 교육을 받는 거, first language maintenance와의 관련성을 계속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identity security. first language를 유지하는 게 아이덴티티와는 무슨 관련성이 있어? 이러면서 self report를 토대로 계속 물어봤다는 얘기죠. rather than discussion 봤더니 moderate한 관련성이 다 있다고 나왔습니다. first language maintenance와 cognitive development. 아주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positive correlation이 있네요. 모국어를 계속 배우면 cognitive development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positive correlation이 또 발견된다. first language maintenance를 하고 academic achievement와 또한 first language maintenance를 하면 school language, 언어도 영어 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호스트 컨트리로서 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English의 proficiency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 first language, 모국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영어 교육도 영어 사용 능력, proficiency도 같이 positively하게 correlate이 된다. 아주 강하진 않더라도 말이죠. 뭐 0.34 이거는 중간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strong positive correlation은 first language maintenance와 identity.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야. 뭐 이런 그 아이덴티티와 연관성이 강하죠. 정말 한국어를 못하면 한국인이라고 볼 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valuing and maintaining a child's first language is a positive